EU의 산림 전용 규정 법안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규정 내 특히 유의할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법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희 무역관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산림 벌채 금지 규정, 산림 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등으로 알려진 이 산림 전용 규정의 입법 배경은 먼저 EU가 글로벌 산림 벌채 관련 제품의 10%를 소비하면서 그 중국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미 2013년부터 불법 벌채를 방지하기 위한 EU 팀버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목재 규정이 시행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산림 벌채가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대부분의 벌채는 합법적인 벌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때문에 EU는 2021년에 목재 외에도 산림 벌채 영향이 큰 제품을 지정해서 합법이나 불법을 막론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새로이 벌채가 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는 이 산림 전용 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는 관련 제품의 산림 벌채 무관성과 원산지 법을 준수했느냐를 증명하는 실사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게 세계 최초 입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 규정이나 이런 그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법률이 국가별로 다 있었지만 이렇게 그 모든 제품, 그러니까 목재보다 다른 제품으로 그 확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계 최초 입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전용 규정은 그 벌채와 관련해서도 그 합법이나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기준 시한 이후에 모든 신규 산림 벌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사 범위도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특히 그 기존 목재 규정이 요구하지 않는 모든 토지에 상세적인 지리적 위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영내 시장에 규제 품목을 수입해서 생산, 판매, 수출하는 영내 기업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실사를 통해서 관련 공급망의 영향 평가를 거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정의로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먼저 운영자, 오퍼레이터라는 그 기업 분류는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서 그 제품을 영내 시장에 수입하고 배포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역에서 아예 그 완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런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영내에 등록된 사무소나 지사, 연구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가 그 운영자로 간주됩니다. 그 두 번째 분류인 트레이더는 그 유통업체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그 위에 상업적 활동에서 관련 제품을 영내 시장에 제공하는 영내 공급망에 속한 그 운영자 외의 모든 기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적용 대상도 그 운영자와 그 유통업체가 그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좀 분류돼서 적용될 예정인데요. 법안 발효에 18개월부터는 중대기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고 그 소규모 업체에는 24개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보다 간단한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가 소기업이고 뭐가 중대기업이냐의 분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와 소규모 미만이 같이 묶여서 24개월부터 적용이 되고 일부 실사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며 중간 규모, 그러니까 2천만 유로 이상의 대차 대조표, 그다음에 순매출액 4천만 유로, 그리고 회계 연도 기준으로 평균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일 경우에는 18개월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품목은 이미 신문이나 저희 자료 통해서 아시겠지만 파모일, 대두, 목재, 소, 코코아, 커피, 고무 이렇게 7개 원자재가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파생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집행위에서는 고무를 제외한 6개 상품만 처음에 제한을 했었는데요. 유럽 의회에서 그 관련 입법 회의를 통해서 고무와 그리고 또 옥수수 그리고 양염소 등의 기타 그 고기 육류를 포함해서 더 이렇게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고요. 이번 최초 입법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고무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로
이러한 파생 상품이나 원자재 그 규제 품목이 추가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안 시행 주요 일정입니다. 위에 그 파란색으로 안내된 부분이 지금까지 법안이 어떻게 입법되고 있는지 완료된 절차고요. 이후로 주황색으로 작성된 부분은 전부 다 아직 완료가 안 되고 향후 완료될 그 입법이 될 일정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먼저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고 1년의 어떤 입법 과정을 통해서 3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입법 과정이 3자 합의, 그러니까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의 3자 합의에서 결정된 이후로도 이게 법안 채택 및 관보 게재 절차가 남아서요. 아마 실제로 이 법안이 입법 완료가 되는 거는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될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법이 일단 완료된 이후에 발효된 이후에는 12개월 1년 있다가 1년 내에 그 집행위에서 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을 산림이 아니라 기타 산지로도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고, 또 그 실제로 기업들의 경우에는 발효 18개월부터는 규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8개월 이내 집행위에서 아마 이번에 제가 드린 자료 보시고도 약간 이걸 어떻게 실사를 시행해야 되는지 약간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집행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뭐 국가별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 18개월 이내 먼저 앞서서 그 위임 법안을 발표를 하면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중대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8개월 이전에 그 규제 시행 이전에 이거 발표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4개월 2년 이후에는 소기업 규제도 시행이 되고 또 동시에 그 이미 법안이 시행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규제 품목을 확대할 건지에 대한 법안 리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 산림 전용 규정에서 저희 그 한국 기업들이 특히 유의해야 될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가 있는데요. 이 실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구체적인 의무는 실사 선언서로 집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품목을 영내 출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입을 할 때 국가별 세관이나 관할 창구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내 기업은 공급망의 실사를 통해서 실산선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 실사선언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 역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역외 기업은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내 파트너나 바이어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사선언서 작성에 따른 어떤 그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데요. 관련 제품 공급망에 산림벌채와 무관하다. 그리고 산림국가의 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실사를 수행하고 이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 이후에도 관련 공급망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캐치를 하면 관련 정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당국이 점검할 경우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가장 궁금하신 실사 선언서인데 이거는 이번에 집행위에서 발표한 그 3자 합의문에 참고된 자료입니다. 실사 선언서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그 형식인데요. 먼저 기업 정보, 상호나 주소, 이오리 번호가 포함된 기업 정보와 그다음에 상품의 HS 코드를 포함한 상품명과 수량, 그리고 상품 및 원자재 원산지 국가와 지리 정보, 마지막으로 실사 선서를 하고 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이 실사 선언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사 선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성해야 되는 실사 보고서의 경우에는 약간 그 기업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모든 운영자와 모든 그 유통업체가 필수 정보, 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조치, 그다음에 실사 시스템 구축, 실사 시스템 보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관련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설명드렸던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정보나 위험 완화 조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면제되냐면 이미 영내에 그 관련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전에 그것을 최초로 수입한 기업이 필수 정보나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소기업에 한해서 같은 실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게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릴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에서 그 저위험으로 만약에 국가가 판명될 경우 간소화된 실사만 하면 됩니다. 간소화된 실사에는 필수 정보만 들어가서 보고서에 필수 정보 항목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우에는 이게 저위험 국가에서 수입을 했으며 다른 고위험이나 표준 국가의 제품과 혼합돼서 그 원자재가 섞일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따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실사 범위는 그 해당 제품 및 원자재를 경작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그 스몰 홀더까지 범위에 포함됐고요. 실사 방식에는 그 공급 계약에 관련 계약 조항이나 아니면 공급업체에 설문지를 한다던가 실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이나 혹은 인증업체의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희가 수렴했던 질문 중에도 공인대리나 인증기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실사를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 이것이 실사 선언서를 대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사를 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법적 규정 준수 여부나 법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모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그 기업에서 여기에 이제 산림벌채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평가는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화되어서 매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재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산림벌채 여부와 그 해당 원산지의 법 준수 여부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FLEGT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 원산지 국가의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객 기업 예상 요구 자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필수 정보 항목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요. 필수 정보 항목에는 해당 제품의 상표 및 유형 등의 설명, 수량, 생산 국가, 그리고 해당 상품의 관련 원자재 및 부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모든 지리적 위치에 GPS 좌표나 위성사진 등 구체적인 그 지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만약에 해당 지역에 산림벌채가 새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산림이 황폐화된다라는 어떤 보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지리에서 기반된 제품의 출시 자격을 박탈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제품을 공급한 업체의 이름 혹은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이름과 그리고 그 방금까지 말씀드린 관련 제품의 산림벌채 무관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은 집행위가 그 아까 말씀드린 위임입법을 통해서 산림 훼손 가능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 세 단계로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분류에 따라서 고위험 국가에는 강화된 모니터링이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저위험의 경우에는 기업에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당국은 관련 사업자에게 최소 1%에 대해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저위험 국가에 해당할 경우 그 인도네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관련 규제 제품목을 수입하는 그 모든 업체의 1%에 대해서 이 해당 국가가 검사를 수행합니다. 제대로 보고서를 갖췄는지, 위험 평가를 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평가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국가의 경우는 3%, 그리고 고위험의 경우에는 9%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까 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집행위는 그래서 이러한 실사나 이러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8개월 이내에 먼저 제시가 그 기업의 규정 시행 이전에 제시될 예정이고요. 이때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이나 그 기존 3자 인증 체계가 어떻게 사용될 건지 아까 그 FLEGT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어떤 항목을 대체하거나 이것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향후 법안 검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이나 아니면은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 검토 일정이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법안은 이미 EU의 경우에 EU 목재 규정에 목재 항목이 산림 전용 규정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향후 산림 전용 규정이 목재 규정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증 제도들 경우에 EU 벌채 기준 시한 등에 맞춰서 인증 체계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결과 FSC에서는 이미 2022년 총회에서 기존의 인증을 수여하는 기준이 되는 산림벌채 마감 기한을 1994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EU와의 협의를 통해서 인증 체계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도 이 EU 산림 전용 규정 발효 이후에 비슷한 입법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산림법이 산림 전용과 비슷한 수익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1년에 발의가 됐고요. 영국의 환경법도 지금 2021년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EU에서는 ESG 관련하여서 배터리 규정이나 또 공급망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 등을 입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EU에서 ESG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잠시 질문 나누기 앞서서 저희 무역관에서 어떤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코트라에서는 EU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제 브뤼셀 무역관에 설치를 해서 정책 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부터 브뤼셀 무역관에 이 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부여했고, 그다음에 미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무역관, 중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무역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 관련 정책 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주셨지만 혹시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쪽에도 관련 현안이 있어서 질문 주실 부분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쪽 담당자분들을 연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담당자 연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는 EU 정책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는 자료 발간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는다든지 질문을 취합해서 공동으로 이제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뉴스나 저희 SNS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경우를 활용해서 정보 전파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ESG 인증에 대해서는 현지 인증 업체랑 협업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인증을 빨리 받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인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작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면 저희가 매주 지금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국내 기업분들과 관련이 있을 만한 EU 경제 통상 현안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뉴스레터를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오늘 발행된 뉴스인데요. 유럽 의회에서 이제 입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10차 대러 제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제 그다음에 화학 산업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투자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이슈 중에 조금 더 심층 자료들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 기업인 분들께 보내드리는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애로가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법안별로 전문 로펌을 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EU 통상 중에서도 산림 전용 규정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로펌 측에 이미 문의 주신 부분들을 질문을 넣어서 이따 윤 대리님이 또 답변
부분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 사항에 기반한 Q&A 북도 제작을 해서 좀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또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구독하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모든 자료, 뉴스레터, 리포트 등을 다 푸시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발간한 자료를 모두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에 들어가셔서 뭐 이를테면 살림 이렇게 검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키워드별로 이제까지 어떤 자료가 발간되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지난 입법 동향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 조사 발간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네, 간담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또 문의 주실 부분 있으시면은 저희 자료 보내주시는 메일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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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